여러분, 지금 이 순간 평양에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미국 특수부대가 한 나라의 현지 국가원수를 자기 안방인 수도에서 그대로 체포해서 미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북한 내부 간부들 사이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우리 처지도 뒤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오늘 김도윤 박사가 마두로 체포라는 단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평양의 권력 핵심부를 흔들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 충격이 지금 한반도 정세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지금 김정은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봐주십시오. 자, 먼저 정확한 사실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의 철권 통치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그의 안방인 수도 카라카스에서 전격적으로 체포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까지 함께 미국으로 압송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아십니까? 주권 국가의 현직 국가 원수가 무력으로 확보된 전례 없는 사태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조차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국제질서의 규범이 산산조각 같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라카스에서 멀리 떨어진 평양에서 가장 위험한 여진이 전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은 지 오래된 나라입니다. 북한 당국은 자국 주민들에게 베네수엘라를 남미에서 미국에 당당히 맞서는 반미 전선의 형제 국가로 선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국가의 대통령이 한순간에 범죄자로 체포돼서 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소식이 북한 내부에 서서히 퍼지고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요즘 김정은을 비롯한 간부들의 속이 편할 것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던 마두로가 순간에 범죄자로 체포된 것처럼 북한 정세가 변하면 자기들의 처지도 뒤바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외부 관찰자의 추측이 아닙니다.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온 실제 반응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평양을 강타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침략전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메네이의 사망 사실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폐쇄 국가에서 철저히 보호받던 최고 지도자도 미국의 군사력에 제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북한 주민에게 퍼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이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분명하게 북한 지도부의 불안감을 드러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은 왜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았을까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국 특수부대에 의한 주권국가 지도자의 추출, 이게 김정은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공포를 확인시켜준다는 겁니다. 소위 참수작전이라는 게 비상계획 속에 묻혀있는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제로 이행되는 정책 도구라는 게 증명됐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작전을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니라 법 집행 조치로 규정하고 자산 회수와 연결지은 점이 북한의 불안감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북한은 이 충격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마두로 대통령이 압송된 다음 날 바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9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전문가들은 이걸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억제 신호로 해석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는 미사일 발사 다음 날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활동은 핵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 그것이 왜 필요한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 이게 김정은의 직접적인 발언으로 보도됐습니다. 자, 이 발언을 정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적 사변이라는 표현,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 사태를 암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김정은은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다르다,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에게 명확하게 전달한 겁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와 가지지 못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다른지를 직접 목격한 직후 그 차이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한 신호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미국이 마두로에게 했던 것처럼 김정은에게도 참수작전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세종연구소의 한 부소장은 트럼프가 마두로를 체포한 것과 같은 작전을 북한에 대해 수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미국 특수부대에 체포된다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나 백두 혈통으로서 대남 대미 정책을 주도해온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에게 즉시 김정은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핵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마두로와 근본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한 숙명여대 석자 교수의 분석도 비슷합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에서 14시간 거리에 있고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김정은을 마두로처럼 체포하는 작전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북한은 핵무기와 지리적 위치, 중국,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라는 세 가지 방패를 갖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윤 박사의 분석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대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분석을 매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도 켜주십시오. 김도윤 박사 TV가 가장 먼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깊은 공포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마두로 체포를 통해 트럼프의 실행력을 직접 경험한 이상 김정은이 향후 트럼프의 대화 요구를 쉽게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트럼프와의 핵 협상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무슨 논리입니까? 김정은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트럼프가 자신에게 특별히 악감정이 없는 것 같으니 한번 만나서 다독여주면 해코지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와의 대화에 나서서 핵 협상을 통해 실리를 챙기는 게 협상 가능성이 닫히기 전에 행동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분석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김정은이 마두로 사태로 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변 경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더 조심스러워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 분석인지 아십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직접 만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협상의 문은 살짝 열어두는 매우 계산된 양면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미국과의 직접 접촉은 최대한 피하면서 동시에 억제력을 배가하는 전략을 동시에 가져가는 겁니다. 자, 실제로 김정은이 이런 조건부 메시지를 직접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현 지위, 즉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만 대화하겠다는 겁니다. 과거 비핵화 협상이라는 틀 자체를 거부하고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서 대등한 협상을 원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적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노딜입니다. 김정은이 트럼프와 직접 만나서 협상을 시도했다가 아무 합의 없이 빈손으로 돌아간 그 사건입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김정은에게 대미 협상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하노이 회담 이후 김정은이 단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김정은이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최근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두로 체포와 하메네이 사망이라는 두 개의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김정은은 핵 억제력이라는 방패를 손에 쥔 채 트럼프와의 대화를 다시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 흥미로운 변화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재추대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독자적 국가성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식 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보위성을 국가정보국으로 개칭하는 등 행정체제를 개편하면서 정상국가를 폐방하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정상국가를 폐방한다는 건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국이자 정상적인 외교 상대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은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선언하며 강경한 대남 적대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는 조건부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한국에는 더 강하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 이중적인 전략이 지금 북한 외교의 핵심 축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바로 며칠 전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사회를 맡아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 회의에서 김정은은 핵무력 확대 강화 원칙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독단이 판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강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두로 체포와 하메네이 사망이라는 충격이 있었던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도 김정은은 한치도 핵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충격이 핵무력을 더 견고하게 다지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 북한의 핵 노선은 마두로 사태나 이란 사태와 같은 외부 충격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둘째, 김정은은 미국과의 직접 충돌은 극도로 피하면서도 동시에 대화의 가능성도 완전히 닫지 않는 매우 정교한 균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 균형 전략의 이면에는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 기조가 깔려 있습니다. 미국과는 살짝 열어두고 한국과는 완전히 닫아두는 이 비대칭적 태도를 우리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는 이유는 결국 제재 해제와 체제 보장이라는 실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협상 테이블에 한국이 어떤 위치로 앉게 될지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미 동맹이 굳건한 상태에서 그 협상이 진행된다면 한국의 안전판이 유지되지만 만약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자기들끼리 대화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안보 불안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가장 긴장하고 지켜봐야 할 지점입니다. 저 김도윤 박사는 이 흐름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추적해서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마두로 체포라는 작은 사건처럼 보였던 일이 어떻게 평양의 핵심 권력을 흔들었고 그 흔들림이 어떻게 다시 한반도 안보지형 전체를 다시 그려나가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추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드렸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안보와 김정은의 진짜 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채널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북미 협상 테이블이 실제로 열릴 가능성과 그 안에서 한국의 위치가 어떻게 될지 더 깊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김도윤 박사 TV 김도윤 박사였습니다.